자,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매거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9월 23일 날 지속 가능성 리더 리스트 5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50명의 슈퍼스타, 기업가, 과학자, 자금 제공자, 정책 위반자 및 활동가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제 나름대로 그동안 테슬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칼럼을 많이 써왔고 텍스트도 많이 만들었고 영상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2006년에 그 테슬라가 발표한 더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라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인가요? 제가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팔로알토의 테슬라의 그때 당시에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고 이 개조 전기차를 직접 시승한 적도 있었고 모델 S를 개발하고 있는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테슬라가 그때 지향했던 에너지 대전환과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비판을 하면서도 테슬라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포브스의 이런 그 지속 가능성 리스트에 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선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없는데 중국의 BYD 왕창푸는 그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제 칼럼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환경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최근 그 유럽연합 산하의 중기예보센터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보면은 올해 6월 달에 지구 표면 기온이 16.66도로 역대 6월 중에서 최고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또 데이터에 보면은 2015년 파리 협정 이후에 지구 기온을 2040년까지 1.5도로 억제해야 되고 2050년까지 2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사라진다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올해 또 다른 데이터 보면 벌써 이미 1.64도까지 올랐답니다. 1.5도, 1.64도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사람 체온을 보면은 36.5도가 평균 기온이죠. 그래서 38.5도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에 그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올여름에 그 우리나라의 기온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엄청 장기간 동안 더웠고 덥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가을이 됐고 또 다른 예고는 올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아열대 기온으로 해서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상 최고의 최악의 추위가 올 것이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는 이 기후 재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이제 실적 하락세를 들었습니다. 이익이 감소했어요. 그 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BYD라든가 현대차 그룹이 물론 미국에서 많이 그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머스크에 대해서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도 그 우선 든 이야기입니다.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2006년에 더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그들의 계획을 발표했었고 그것을 한번 업데이트해서 2016년에 바꿨었는데 그게 최근 그들의 사이트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던 것은 사이버 트럭의 부진. 그러니까 이것은 2019년에 그 유리창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연을 보이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건데 그런데 생각보다 몇 년이 늦게 출시됐고 판매도 부진했고 지금도 2만 대가 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콜이 많이 반복되고 있고 또 실패한 영상들이 지금 그 유튜브 등 다양한 뭐 미디어 통해서 여러분도 금방 보셨겠지만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겠지만은 사실은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비판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이버 트럭이 대형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재료가 많이 쓰인다 해서 친환경적이다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 세미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슈를 끌었던 내용인데 경쟁 업체, 특히 다시 말하면 리비아는 이미 배송변으로 상당히 많은 판매를 올리고 있는데 이 세미 트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판매가 되지 않고 판매된다고 했으면서도 실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슈퍼차저에 관해서도 지금 갑자기 최근에 오락가락 해버렸죠. 그러니까 슈퍼차저 관련 직원들 전부 해고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그 테슬라 직원들은 전 세계 공장에서 인원을 10% 감축한 거 떠나서 또 회사 직원, 임원들도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뭐,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광고팀 직원도 40명이나 해고했습니다. 또 정책 책임자도 갔고요. 제품 출시 책임자도 떠났습니다. 이건 이 관련 내용은 제가 다른 칼럼 통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걸 지금 종합해 보면 점점점 테슬라가 그동안과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 친화적이 할 전기차 회사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면서 독일 환경단체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그때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50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한 것이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을 벌이겠고, 또 스페이스X 우주선 산업이죠. 그 텍사스 수역을 오염시켰다는 그런 혐의로 지금 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EPA하고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는 이 스페이스X를 조사 중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단말만적인 제목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한번 꽂히면은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크게 그 테슬라의 입지를 흔들었던 게 테슬라 이제 트위터 인수인데 지금 X라고 그러죠.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꿨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을 상당 부분 해고하면서 그 직원들의 팀워크를 많이 깨뜨렸고요. 또 이 X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전달했다. 특히 기후 분야에서 그런데요. 트위터에서 기후 부정력이 상당히 급증했다는 그런 비판 기사가 미국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부정적인 것인데 이건 트위터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하고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거 과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그가 그렇게 제창했던 그 뜻대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테슬라들은 여전히 10월 10일 로봇 택시를 출시한다는 걸 지속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약 그 250달러, 7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그게 정말 그것이 그렇게 옳은 것인가 좀 다른 차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인수한 트위터가 X를 바꿨는데 X의 가치가 2022년 인수당시 440억 달러에서 현재 19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좀 액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의 일 활성자 수가 2억 5천만 명은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미국에서는 정치 양극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유명한 그 지리학자 출신의 역사학자 이런 그 전문가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가장 짚고 싶은 것은 일론 머스크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경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그걸 위해서 2006년에 기후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 테슬라 사이트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최근에 그 트럼프하고 개선 관련 언론을 하면서 그 반대 주장을 했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야 그나마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환경 리더로서 지위를 이미 잃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포브스라는 잡지가 미국의 이 기업 리더, 그것도 세계적인 그 셀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의 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많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게 비판을 해도 미국은 지금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발표됐던 더 시크릿 마스터 플랜, 2016년에 한번 업그레이드됐던 더 마스터 플랜은 지금은 테슬라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포브스는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지속 가능성 리더 리스트에 대해서 최근에 영향력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새로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 인종차별과 노조 불법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그냥 던지는 것 등으로 미국 내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제가 자꾸 참조하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레리 교수하고 다모다란 교수의 평가가 저는 여전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테슬라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의 기술계 대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겠다. 왜냐? 그들이 정말로 인류의 삶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많은 기술 대기업들은 그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은 그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별가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다른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설립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구글 같은 경우도 그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본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낸 뭐 여러 가지, 또 유럽에서 그것 때문에 벌금을 최근에 부과받기도 했었죠. 이 관련해서 이 기술 대기업들이 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들만의 편법을 동원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가고 있지. 그것이 그 나라의, 그날 국적이 있는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인류의 삶에 보탬이 된다거나 하는 점에서 거리가 멀다고 하는 이들 학자들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선 관련 것도 화성 가는 우주선 관련 것도 저는 최재천 교수 말씀을 자꾸 인용합니다만은 화성에 간다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예를 들어서 화성에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생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 것을 재배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지구에서 날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 날른다고요? 그래요. 일단 그렇게 가정하고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거기에 몇 명이 갈 건데요?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100만 명이요? 1억이요? 지구 인구는 80억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진정한 우주 산업이 아니라고 다른 전문가들 말합니다. 우주 산업을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X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버는 돈만 생각을 하죠. 다른 측면에 본다면 자본가들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짚어봐야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지구 기후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슬라가 처음에 등장할 때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고 꾸준히 많은 비판과 더불어서 또 애증에 섞인 여러 가지 그 칼럼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포브스가 이런 평가를 한 것을 보고 상당히 또 한 번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12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하면 주가는 또 뛰겠죠. 항상 그렇듯이 그 화재로 인해서 주가는 오르지만 화재가 발표가 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짚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히 인식돼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서바이벌,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아직도 그런 면에서 관심이 없는 듯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부의 분배가 잘못돼서 못 산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만은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누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습니다. 덜 먹고 덜 쓰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 자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 그 포브스의 지속 가능성 리더 리스트를 보면서 또 한번 세상은 그래도 뭔가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하는 점에서 부러워졌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